주가가 최근 나흘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며 6개월 만에 14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3분기에 이어 4분기 역시 사상 최대 실적이 전망되고 있고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 특수가 IT주의 호재로 작용한다는 점도 상승 요인입니다. 지난 5월 2일 기록한 직전 최고가인 141만 8천 원도 오늘 돌파해 신고가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한국 시간으로 22일 새벽 4시부터 일주일 이상 지속됐던 교전을 멈추고 휴전에 돌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휴전 합의로 가자 지구에서 150명 이상의 팔레스타인 주민의 목숨을 앗아간 이스라엘의 공습과 5명의 이스라엘 국민이 사망하게 한 하마스의 로켓 공격은 멈출 수 있게 됐습니다. 사상 초유의 버스 대란 우려를 촉발한 근본 원인은 택시업계 고질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종합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국토해양부는 택시업계 경영난을 덜어주고 서비스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5개 항의 택시 정상화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는 오늘 오전 10시 반 시내 모처에서 비공개 양자회동을 갖고 단일화 방식談判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양측 대변인은 두 후보의 회동에서 성과가 전혀 없었으며 한 걸음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최혜린입니다. 숙제 2개가 해결되고 있어요. 코스피가 1,900을 회복했고 삼성전자가 6개월 만에 주가 140만 원을 뚫었습니다. 140만 원을 뚫은 데 이어서 지난 5월 초 이전 고가였던 141만 8천 원도 뛰어넘어 현재는 141만 9천 원까지 보여주고 있어 신고가를 써주는 날인데요. 삼성전자는 오늘까지 포함해 4일 연속 2%대 성큼성큼 아주 높은 점프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일 500선을 살짝 터치했던 코스닥은 오늘 상대적으로 조금 소외되는 모습인데 물론 양시장 모두 오르고 있긴 합니다. IT주 외에는 건설주의 흐름이 오늘 괜찮아 보이는데요. 원달러 환율은 당국의 정말 전방위적인 그런 개입에 이어서 오늘 드디어 소폭 상승으로 방향을 틀어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쪽부터 수급이 오늘 아주 특이한데요. 흐름 체크해드립니다. 외국인은 3일 만에 소폭이지만 매도로 돌아섰고요. 기관, 특별히 국가지자체가 거의 2천억 이상 순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가지자체는 11개월 만에 거의 약 한 1년 만에 가장 많이 사주는 셈이 되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고 하니 프로그램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코스피가 오늘 삼성전자 프로그램의 힘으로 1,900을 뚫었다는 얘기인데요. 현재 1% 가까이 올라서 1,900선을 넘은 모습입니다. 자, 이번엔 코스닥 쪽으로 장소를 옮겨보죠. 외국인이 거래소에는 3일 만에 매도로 돌아섰지만 코스닥에는 여전히 러프를 보내고 있네요. 오늘 쌍끌이 매수가 아주 나란하게 많지는 않게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코스닥은 495선 정도의 움직임이라 코스피 쪽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500선 터치도 일단은 못한 상황이고요. 원달러 환율 쪽으로 가볼까요? 지금 최근에 엔화약세 또 유로 강세, 원달러 환율이 오는 장 초반에 갭다운 출발하면서 1,080원이 드디어 깨어지나 했었는데요. 그야말로 전방위적인 당국의 개입이 있었습니다. 여러 주체들이 여러 말을 했었죠. 1,084원 80전, 오늘 드디어 1원 60전가량 오릅니다만 사실상 당국의 개입 외에 방어선이 없는 상황에서 원달러 환율 추세 하락을 얼마나 방어할 수 있을지도 주목이 되네요. 네, 외국인들 선물을 4,000계약 넘게 사고 기관이 국가지자체 중심으로 2천억 넘게 사주는 날입니다. 삼성전자 아직은 141만 9천 원 정도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오늘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대신증권 최직 팀장님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꼬여가는 유로존 문제. 하지만 미국의 재정 절벽 문제가 우선일까요? 외국인이 3일 만에 유가증권 시장에서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수급에 따른 시장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140만 원 돌파 이어 신고가까지 단숨에 경신하고 있는 삼성전자 향후 주가 전망까지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지점장의 촉, 오늘은 교보증권 목동지점 이진행 지점장님의 촉 확인하겠습니다. 미국 연말 소비 시즌이 사실상 오늘 밤부터 시작되는데요. 주가에 미칠 영향력 살펴보고요. 수혜주요라 불리는 IT 종목, 지금도 매수 가능한지, 그리고 그리스 구제금융이 불발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진적으로 해결이 될까요? 일주일간 수익 낼 수 있는 종목 알아보는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시간, 하이투자증권 이기택 과장님은 MC넥스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실적이 좋아지면서 4분기에 턴어라운드 기대감도 있는 종목이라고 하네요.
매주 목요일마다 아주 특별한 시간 갖고 있습니다. 1,000만 원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 플래닛 투자연구소 김상균 팀장님이 프로젝트를 꾸려가시는 장본인이신데요. 일주일 만에 이렌텍이란 종목으로 12% 수익을 내셨습니다. 수익 내는 비결 과연 어디에 있을지 알아보고요. 레버리지 오늘부로 5% 현금화 하실 생각이라고 들었어요. 공백을 채워줄 또 다른 1억 후보 종목도 오늘 공개합니다. 네. 자, 먼저 여의도로 한번 나가볼까요? 꽤 괜찮은 오늘 시장 흐름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대신증권 최재식 팀장님부터 만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외국인들 매수는 살짝 끊긴 듯하지만 삼성전자 또 전반적인 코스피 흐름 괜찮아 보이네요. 네, 외국인들은 감사절 미국 휴장을 앞두고 오늘은 소폭 관망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프로그램 매수가 영향이 커지고 그리고 실적이 많이 붙고 있는 삼성전자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네. 자, 일단 그리스의 자금 지원 합의는 아직까지 성공을 못하고 있죠. 아무래도 다음 주에 있을 유럽의 재무장관 회의를 기다려야 하지 않을까 지금 그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생각해보면 프랑스의 신용등급 강등도 한 단계 무디스에 의해서 좀 이루어졌었고 유로존 문제는 언제까지 이렇게 시장을 괴롭힐지 전망 부탁드릴게요. 네. 유로존은 여러 가지 당면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유로존 리스크가 금방 끝날 거라 생각은 들지는 않을 거고요. 여러 가지 당면한 문제 중에서 이제 그리스 구제금융 지원 합의 문제가 26일 날 유로존 재무장관 추가 회의에서 재논의가 있을 예정이 있고요. 이 부분에서 이제 독일이 얼마나 양보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26일 회의에서 결정될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일요일 날 스페인 구제금융 신청 문제가 좀 나올 이슈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카탈루냐 지방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거 이후에 아무래도 구제금 신청 이슈가 이제 서구른 기대감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근데 현재 상태로는 이제 16일 구체 승률이 5.7%로 상당히 안정되어 있어서 당장 신청하지는 않을 거로 봐주고요. 그외 이제 유로존이 여러 가지 경제 문제라든지 그리고 스페인은 추가적인 신용등급 우려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계속 수면 아래에 있는 잠복되어 있는 불확실성 요소라 생각이 듭니다. 향후 이제 그러한 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재정절벽 방지 해결이 있을 후에 아무래도 다시 유로존 이슈에 더 시장이 초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막 걱정하고 있는 그리스 또 스페인 이쪽 구제금융 여부보다 미국의 재정절벽 문제를 더 신경 쓸 필요가 있을까요? 예,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현재 유로존에서 일단 은행권 이기 전반적인 시스템적인 유계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당장. 그래서 또 경제 둔화 자체는 이제 계속 이어지는 단계에서 금융 위기로 발생될 만한 그런 악재가 없는 현재 시점에 없는 상태라서 올해 연말까지 해결해야 될 미국 재정적인 방지 협상이 가장 이제 글로벌 경제라든지 글로벌 금융시장의 가장 최대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고 그 이슈에 따라서 이제 금융시장이 반응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자, 그리고 사실 오늘 코스피는 드디어 1900선을 회복을 시켰는데 회복하고도 조금 미미하게 겨우겨우 회복을 한 상황이어서 1900 안팎에 있다 이렇게만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이렇게 사실은 아직 방향을 못 잡은 시장에서 수급이 누구를 믿고 좀 투자를 하면 좋을지 궁금한데요. 연기금을 연말에 봐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있는 반면에 외국인이 일단 파니까 외국인은 아닌 듯 싶기도 합니다. 수급에 따른 전략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주식시장의 수급 자체는 안정판 역할을 할 부분은 연기금이라든지 상당히 많이 빠지게 되면 이제 국내 기관 매도에서 들어올 여지는 있는데 그런 이제 하지만 전문 투자 기관들이 증시를 이끌고 1900선을 안착을 해서 다시 2000포인트 만드는 주체는 없다 생각이 듭니다. 당장 이제 미국 재정 절벽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직 남아 있다 생각이 들고요. 그 미국 재정 절벽에 대한 불확실성이 최근에 이제 관점의 차이가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 미국의 대선 전에는 이제 재정 절벽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실적으로 이제 이슈화되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이슈화를 안 시켰고 이제 상태였었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미국 대선 후에는 바로 이제 그 재정 절벽에 대한 불확실성이 바로 증폭이 되면서 소재 가계 조정이 전개가 됐었고요. 지난주 금요일부터는 이제 또 협상이 진행되니까 다시 이제
뭐 재정 절벽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완화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지금 남아있는 단계에서는 재정 절벽 협상이 또 다시 지연되는 거에 대한 실망감, 낙담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한테 일관성 있는 승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생각이 들고요. 최소한 전 연말까지는 어느 주체도 그렇고 지수를 이끌 만한 대상은 아니고 어느 대상을 수준에 맞춰서 산다든지 아니면 밸류 매력으로 산다든지 그래서 연말까지 기간 조정 내 종목별 차별화 정도가 될 것 같고 실적들가 이제 모아질 것 같고 그리고 초기 이제 대장주가 되고 있는 삼성전자는 중심에 시장이 형성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중소형주의 실적도 흐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연말까지 기간 조정을 보이면서 갈 종목만 이렇게 가고 안 되는 종목은 조금은 소외되는 이런 종목별 차별화 장세를 예고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워낙에 이제 시가총액 비중도 크고 한 삼성전자가 오늘 신고가를 써내니까 또 미국의 연말 소비 시즌도 있고 해서 삼성전자발 연말 랠리, 소위 산타 랠리가 한번 있지 않을까 이런 분석까지 오늘 조금 미리 나온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 그런 의견과는 조금 다르게 보신다라는 얘기인지 삼성전자 얼마까지 갈 수 있을까요? 마감 전략에 함께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삼성전자 외에 이미 다른 대다수 IT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소재 산업계 이런 다른 섹터로 확대되는 부분까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더 돋보일 거라 생각이 들 수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LG 이렇게 삼성전기, LG 하이닉스 얘네들은 이제 워낙 이제 저평가된 부분에서 턴어라운드 기대가 형성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약간의 혈압을 수는 있지만 가장 탑은 삼성전자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당장에 관심 줄만한 애들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기기, IT 스마트 기기 쪽에도 한정 짓고요. 또 삼성전자랑 부품업체로 또 한정 짓고요. 그리고 환율이 이제 달러라든지 엔화 대비 원화가 더 강세 압력을 받아서 추가적인 하락 압력이 계속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런데 중간중간 안전자산 흐름이 있어서 환율 하락 속도는 이렇게 만만하게 전개될 거라 생각이 들어서 제품 경쟁력에는 IT 쪽에서 스마트폰을 찾고 그다음에 음식료, 그다음에 일부 콘텐츠 쪽에 스케줄 부분이 이제 전날까지 대응할 종목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IT 가운데 삼성전자가 탑이고 그 외에는 삼성 밴더거나 스마트폰 관련 부품주 그리고 원달러 환율 요즘에 추세 감안했을 때 역시 내수주 쪽이 IT와 접목시켜 볼 만한 섹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포트 전략까지 감사합니다. 대신증권 최재칙 팀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지점장의 촉 시간입니다. 그냥 일반 전문가와는 또 무언가 다른 우리 지점장님만의 특별한 촉을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교보증권 목동지점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진행 지점장님 촉 들으러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밤 이제 미국은 추수감사절 들어가면서 장은 쉰다고 들었는데 미국의 연말 소비 시즌 돌입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력 궁금합니다. 오늘 삼성전자 신고가 내고 최근 IT주 흐름이 좋은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을 것 같아요. 네, 역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국이 금일 추수감사절이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은 이제 본격적인 쇼핑 시즌의 개막을 알리는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가 되겠습니다. 역시 미국도 그 회계상으로 적자 흑자를 표시할 때 레드와 블랙으로 표시를 하는데요. 적자 기업이 이제 흑자로 전환한다는 데서 이제 유래한 블랙 프라이데이는 당연히 이제 우리말로 옮기면 흑자 금요일이란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재정 절벽의 어떤 이슈가 너무 크게 부각되어서인지 이번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를 앞두고 외신의 어떤 이런 기대감 뉴스나 이런 부분들이 좀 예년에 비해서는 다소 좀 조용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약간 우려의 시각도 있지만 그럼에도 아마 이제 금주말부터 본격적으로 미국 그 연말 소비 시즌에는 이제 불이 붙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재정 절벽 문제 때문에 미국 일반 국민들도 당장 그 내년 1월 1일부터 세금 인상에 대비해야 하는 이런 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이제 현명한 소비자들과 또 반면에 조금이라도 더 팔겠다는 어떤 유통업체 간의 그 눈치 싸움이 아주 심해질 것으로 이렇게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제 보도된 로이터 통신을 보니까요. 디지털 비즈니스 컨설팅 회사인 그 컴스코어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벌써 이미 한 발 앞서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에 착수한 그 온라인 쇼핑몰 업체들의 그 실적을 좀 점검해 보니까 이달 들어서 벌써 전체 매출이 그 18일까지 101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6% 정도 증가한 것으로 발표가 됐거든요. 역시 이번 쇼핑 시즌은 그 초반에 상당히 강한 스타트를 끊지 않을까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사실 우리 경제에서 대미 수출 비중이 10%가 넘고 또 특히 이제 말씀하신 IT 업종의 경우에는 미국 수요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좀 큽니다. 비중이 큰데요. 이번 그 블랙 프라이데이 때 우리 증시도 아마 연말 랠리에도 좀 상당히 큰 모멘텀으로 그렇게 좀 작용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좀 하고 있는데 금일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이 상당히 좀 눈에 띄는 상황이고 역시 우리나라의 삼성과 LG의 그 스마트폰과 태블릿 PC가 좀 많이 팔리지 않을까 이런 좀 기대가 좀 큰 상황입니다. 역시 미국의 소비 시즌에 연말 소비 시즌의 수혜주라면 역시 IT 업종이 가장 우리가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이제 미국 쪽에서 오바마 대통령 재선 이후에 다소 좀 월가 쪽에서 좀 시니컬한 반응 또 이런 그 시장의 불안정성도 어느 정도 이 쇼핑 시즌을 지나면서 좀 그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재정 절벽 우려가 있지만 미국 연말 소비 시즌에 기대를 걸어봄직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유럽 쪽 얘기 잠깐 우리 지점장님의 촉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그리스가 아직까지 구제 금융을 못 받았어요. 사실상 440억 유로 일괄 지급 얘기까지 독일 재무장관이 거론을 했었기 때문에 기대를 했었는데 특별 회의에도 못 받고 26일에는 뭔가 결정이 날까요? 역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문제가 간단하게 해결될 것 같은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각 국가 간의 이해관계도 정치적인 이런 논리에 서로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요. 역시 좀 진통이 예상되지만 결과적으로는 점진적으로 해결 방안을 서로 모색해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이어서 이번에도 또 합의 도출에 실패했기 때문에 시장이 즉각적으로 이제 반응하면서 실망감을 표출했죠. 전일 우리 시장에서도 정오를 간 넘기면서 곧바로 이제 하락세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렇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유로화나 그 주식 같은 위험 자산들은 또 반대로 그 간밤에 좀 금세 낙폭을 만회하면서 다시금 또 기대감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실망스럽기는 하지만 그렇게 나쁘게까지 볼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고요. 그 IMF가 원금 탕감을 요구하면서 완강하게 버틴 덕분에 유럽이 근본적인 해법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서기 시작을 했는데 여기서 긍정적인 측면을 좀 찾을 수가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스의 100억 유로를 더 빌려줘서 이 돈으로 기존의 국채를 매입하고 소각하도록 하는 방안이 이제 대표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그리스 국채는 유통시장에서 액면가의 3분의 1 수준의 헐값에 좀 거래가 되고 있죠. 그리스가 100억 유로를 지원받으면 300억 유로의 자기 국채를 매입해서 소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국채 매입 자금으로 빚이 일시적으로 100억 유로 증가하지만 곧 300억 유로의 부채를 없앨 수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는 200억 유로의 그 부채를 이제 줄일 수 있는 이런 효과가 발생하죠. 이렇게 하면 역시 IMF가 요구하는 부채 총액 감축을 달성할 수 있게 되고 동시에 이제 이자 부담도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그리스 부채의 어떤 해결 과정, 모색 해법을 찾을 수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 이제 이런 해법을 독일에서 주도하고 있다는 점도 상당히 좀 의미 있게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조심스럽지만 타결을 기대하는 그런 발언을 했죠. 다만 유럽이 구상하는 해법에는 몇 가지 이제 까다로운 문제점들도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완전하게 낙관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결국 시간을 가지고 협상을 하면서 조금 다소의 진통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잘 해결될 것이고 유럽 문제에 대해서는 역시 ECB 입장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하면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군요. 시간을 갖고 유럽 문제는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얘기, 그리고 재정절벽 우려도 역시 있지만 미국의 연말 소비는 좀 기대해 볼 만한 장, 특별히 IT는 보자 하셨는데 그러면은 IT의 힘으로라도 코스피가 조금 이제 12월 달 연말로 가면서 힘을 좀 낼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가 크거든요. 시장 전체 전망은 어떻게 하시는지, 역시 IT주 외에 볼 만한 종목은 없는지, IT주 내에서도 뭘 보면 좋을지 전략 부탁드릴게요. 네,
기본적으로 최근에 시장 흐름이 다소 좀 지지부진하고요. 돌이켜보니까 올 연말 내내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이례적으로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장세가 좀 지속되었고, 뭐 최근 9월 이후에는 또 다소 좀 이제 조정 장세를 보여주는데, 이것이 뭐 대세 어떤 약세로 가는 장세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지는 않고요. 어떤 방향성을 탐색하는 과정, 내지는 강세장에서의 어떤 일시적인 조정 국면,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좀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지금 당장의 시장 상황이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체감적으로는 좀 어렵고 다소 좀 불투명한 게,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 시청자분들도 좀 같은 생각에서 좀 고전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요. 여전히 어떤 두 가지 부채의 문제, 부채의 덫에 우리가 시장의 발목이 지금 계속 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재정 절벽, 또 유럽발 재정위기, 이 두 가지 이슈가 아직 불확실성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됐는데, 이런 불확실성이 확산될지 아니면 조용하게 잘 마무리가 되면서 끝날지는 현 시점에서 판단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이슈로 인해서 시장이 과잉 반응할 때가 기회였다라는 점을 항상 우리는 이전의 사례에서 증시가 주는 교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장세를 좀 낙관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오바마의 재선으로 인해서 이런 현재 어떤 기존의 통화 기조가 다소 좀 느슨하고, 이런 정책 기조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 또 둘째는 미국 주택 시장이 상당히 지표상으로 좀 개선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유동성의 어떤 이런 회전이 좀 기대가 되고 있다라는 점. 셋째는 중국을 포함해서 이제 EM 시장의 내수 확대가 글로벌 수요의 한 축으로 좀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과 뭐 미국과 이런 어떤 재정 위기에도 불구하고 중국이나 이머징 마켓에 역시 포커스를 맞춰주면은 좀 긍정적인 측면도 보이고요. 마지막으로는 현재 시장 상승을 좀 가로막고 있는 몇 가지 이슈들이 이미 현재 이제 시장에 다 반영되어 있지 않나. 그래서 상당 부분 시장이 내성을 갖춰가고 있다라는 생각에서 보고 있습니다. 지수는 코스피는요, 2000선, 지금 오늘 1900선을 의미 있게 가까스로 돌파하고 있는데, 한 2000선까지는 목표를 좀 세워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코스닥은 역시 500포인트 돌파하기 위한 어떤 신호들이, 그런 어떤 돌파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는 약간씩 좀 힘에 붙이고, 투자 심리적으로도 이렇게 좀 그렇게 아주 우호적이지는 않지만, 금일 삼성전자의 주가를 보신다면 그렇게 비관적이지는 않다. 조만간 시장이 조금 더 좋은 흐름으로 전환하면서 각각 지수 2000포인트와 코스닥 500선에 안착을 하기 위한 어떤 이런 시장의 시도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당분간은 제가 매주 1회씩 방송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제한된 박스권에서 좀 저점을 다지는 이런 변동성이 좀 나타나는 흐름이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은 되고요.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연말 이후 또 내년까지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시장 랠리를 주도하고 있는 역시 IT 업종은 우리가 좀 주가 흐름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이제 미국 연말 소비 시즌 관련 수혜주도 IT라고 하셨는데, 이미 삼성전기를 보유하고 계시죠? 삼성전기 외에도 약간 중소형주도 같이 믹스해서 포트를 꾸리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한 변동이 없으시다면 종목별로 간단한 AS 부탁드릴게요. 네, 삼성전기 20% 비중으로 관심 업종에 편입을 했는데요. 주가가 다행스럽게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IT주 강세 흐름하고 맞물려서. 또 기관에서 좀 매수가 좀 집중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금주 들어서는 외국인들까지 이렇게 기관과 외국인 좀 쌍끌이 매수가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99,000원 선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98,000원대 안착을 한 상황이고요. 공교롭게 121선의 어떤 저항이 부딪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21선 돌파 시도가 나타나서 돌파가 된다면 이제 자릿수를 바꿔서 10만 원대 이상의 어떤 주가 흐름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종목 루트로닉이 되겠는데요. 회사 설명은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좀 생략을 하고, 주가 흐름을 보면 5,500원 선이 전고점 부근에서의 어떤 좀 매물대가 좀 형성이 돼 있네요. 그래서 5,500원 선을 돌파해 준다면 다소 좀 주가 흐름도 상당히 좀 가벼워지는 그런 흐름을 보일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 종목은 네이블이 되겠는데, 이전 방송할 때부터 좀 제가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고, 상당히 주가가 많이 올랐죠. 그리고 오른 상황에서도 재차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최근에 주가가 어떤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썩 좋지 않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일단 종가 기준으로 금일 지금 제가 장중에 보니까 14,500원을 하회하고 있는데,
종가 기준으로 14,500원을 하회한다면 일단은 죄송하지만 관심 종목에서 일단은 편입 제외하도록 하겠고요. 다만 다음 달부터 국내 이동통신 3사가 그 세계 최초로 RCS 서비스 상용화를 통해서 해외라든지 국내 통신 서비스 시장 진출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감은 아직까지 남아 있다라는 점. 다음 달부터 그래서 카카오톡 생각하시면 이제 유사한 그런 메신저 서비스를 통신 3사가 통합으로 이제 그런 서비스를 상용화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최고의 수혜주라고 생각하시면 한번 주가 흐름을 향후에도 좀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네이블만 오늘 종가상 14,500원 안 깨는지 잘 봐야 되겠군요. 삼성전기, 루트로닉은 그러면 조금 목표가를 기존보다 낮게 잡으시는 겁니까? 아니요. 삼성전기 목표가 10만 6천 원 유지하겠고요. 네. 루트로닉 역시 6,500원 목표가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이블만 오늘 종가 잘 보고 포트 편입 여부를 결정지면 되겠군요.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 목동지점 이진행 지점장님의 도움 말씀 들었습니다. 촉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삼성전기 그리고 루트로닉은 목표가를 내리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겠다라는 말씀 해주셨으니까요. 표와 조금 다르더라도 다시 한번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이블이라는 종목 최근 매물 소화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어서요. 향후에는 좋겠지만 일단 오늘 종가상 14,500원 못 지키면 포트에서 빼는 것으로 지점장님의 AS가 있었지요. 자, 지금부터는요. 일주일간 수익 낼 만한 종목을 추천받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부터 열어볼게요. 자, 지금 왕관이 맨 위에 분 우리 박현선 대리님의 전유물인 줄 알았는데요. 7.4% 수익이 나면서 이정복 대표님한테 왕관이 옮겨갔습니다. 전진우 팀장님의 2.1% 아바텍 어제 조금 급락해서 타격이 있었고 LGU 플러스는 아주 어렵게 잡았었는데 어제 조금 빠졌다가 오늘 다행히 반등 주네요. 톱텍의 경우에도요. 투신권의 매수만 좀 들어오면 2만 원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오늘 약간이지만 투신권이 조금 팔기 시작했습니다. 코리아서킷은 오늘 또 신고가임에도 불구하고 RCD가 오늘 12% 급등하면서 왕관을 뺏어오게 되었습니다. 자, 왕관을 뺏어오신 주인공 JB스탁의 이정복 대표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때 여러 가지 얘기해 주셨지만 어쨌거나 기술적으로 21선 곧 뚫을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오늘 급등 나오면서 뚫어주네요. 네네. 그러면 지금 상한가가 한 두세 호가밖에 남지가 않았는데 일단 삼성에서 OLED 이 발주 소식이 지금 들려오면서 지금 그동안 이 ICD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점이 43,000원 부근에서 지금 너무나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빠진 건 빠진 거지만 우리가 이제 저점에서 들어가서 수익을 좀 올릴 수 있다면 이런 종목들을 충분히 매수할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아모텍 같은 경우 이제 12,000원 돌파가 됐고 RF세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최근 흐름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되도록이면 좀 실적도 괜찮으면서 주가가 좀 많이 오를 수 있는 종목 위주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ICD 같은 경우는 사실 1차 목표가를 제가 13,500원을 제시를 해드렸는데 사실 이 가격이 목표가 아니라 한 다음 달 초까지 한 15,000원에서 17,000원 이상은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펀더멘털 때문에 주가가 빠진 게 아니라 이 불확실성, 증시에서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불확실성인데 삼성에서 OLED 투자 아몰레드를 언제 하느냐 그 부분 때문에 주가가 과도하게 많이 하락한 부분이 있고 만약에 발주가 된다면 이제 수주에 대한 그런 모멘텀들도 지금부터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부터는 강력 홀딩 구간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주가가 소폭 조정이 나온다면 신규 매수도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13,500원이 아니라 15,000원까지도 보아도 무방하다. ICD AS였고요. 심지어 신규 매수도 괜찮다는 AS까지. 감사합니다. 축하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오늘 하이투자증권 이기택 과장님 연결해가지고 LG U 플러스 AS도 한꺼번에 좀 들어보려고요. LG U 플러스 추천해 주셨던 이기택 과장님 연결돼 있나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기택입니다. 네, 어제 외국인들 좀 팔아서 밀리는 바람에 걱정했었는데, 그래도 괜찮네요, 오늘. 예, 여전히 꾸준한 상승세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추세를 무너뜨리진 않았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전 고점에서 매물 구대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7,700원대를 넘어서고 외국인들의 차익 실현이 좀 있었는데 오늘 그의 절반에 해당하는 되돌림이 좀 나왔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본다 그러면 그 다음 고점인 8,000원대를 넘어선다고 하면 일단 업황 회복 기대감 때문에 다시 또 10,000원대까지는 돌파 가능하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일단 매물 소화 과정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고 그 매물이 다 소화된다라고 하면 이제 주가는 레벨업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어제 조금 흔들렸지만 추세는 괜찮고 오늘 또 바로 돌렸는데 8,000원만 넘으면은 10,000원도 갈 수 있다. LG U 플러스 AS 감사합니다. 그냥 여기서 인사 나누면 너무 아쉬워서 오늘 갈 만한 종목 하나만 추천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예, 일단 낙폭 과대주 그리고 휴대폰 부품주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종목을 좀 찾아봤는데 네. 그 중에 한 종목이 MC넥스입니다. 휴대폰 부품주임에도 불구하고 낙폭이 과대됐다 그러면 매력 포인트가 좀 있을 텐데요. 카메라 모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왜 낙폭이 과대됐냐라고 하면 신규 상장 이후에 물량 소화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일단 물량 오버행 이슈는 물량 소화 과정은 좀 일어난 것 같아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3분기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최근에 3분기 실적 안 좋았던 종목들 하락폭이 컸는데요. 그러한 소화 과정을 따지더라도 일단 현재 주가는 싸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낙폭 과대의 휴대폰 부품이라는 메리트까지 얹어 본다라고 하면 일단 경쟁사인 파트론 그리고 나노스 그런 기업들에 비해서는 일단은 PER 밸류가 2.2배로 초저평가 구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파트론 같은 경우는 9배 그리고 휴대폰 자화전자 같은 경우도 10배 이상의 PER 밸류를 받는 것으로 봤을 때 MC넥스는 내년 실적 대비해서 2.2배 초저평가 구간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서 휴대폰 부품주들 상승에 올라왔던 만큼 올라온다라고 하면 매물대가 가장 많이 쌓여져 있는 12,000원대 구간까지는 반등 가능해 보이는데 지금 8,000원대 초중반이라고 하면 매력 포인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투자 포인트를 일단 설명해 드렸으니까 기술적 분석도 있어야겠죠. 차트를 보시면 13,900원대 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기관 매물들 출하가 되면서 10,000원대에 일단 한 차례 주가가 다운됐었습니다. 그 뒤에 3분기 실적과 발표 동시에 거의 매물 출회가 됐었는데요. 그 기간에 가장 많이 거래됐던 250만 주가 넘는 거래량이 보였던 매물 구간이 12,000원대에서 13,000원대 구간입니다. 지금 현재 손바뀜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PER 밸류 5배 구간인 12,000원대 구간까지는 무난히 상승 가능해 보인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크게 한번 물량이 쏟아지기 바로 직전 가격인 12,000원까지는 가줄 수 있겠다. 3분기 실적 안 좋아졌다고 해도 너무 많이 빠졌다라고 하셨고 4분기에는 실적이 좋아질 거다라고도 하셨죠. MC넥스 낙폭 과대된 휴대폰 관련된 부품주 가운데 오늘 추천 받아봤습니다. 가격 설명까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매주 목요일 2시 반 정도가 되면 설문제 TV 오늘장 내일장
주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000만 원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가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 진행이 되는 것인데요. 탄생하게 된 배경도 상당히 자연스럽습니다. 억지로 만든 것이 아니라 여의도 증권사에 있는 전문가들이 따라하고 싶은 포트폴리오로 계속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프로젝트를 한번 꾸려보았습니다. 프로젝트를 꾸려주실 주인공 플래닛 투자연구소 김상균 팀장님 모시고 얘기 이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제가 탄생하게 된 배경 살짝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사실상 이제 지난주는 워밍업이었고 이 시간에 또 계속 고정적으로 나와주셨는데 포트폴리오가 너무 화려해서 저희가 이제 이 시간을 마련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지난주에 사실상 새롭게 시작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지난주에 처음 편입한 종목 두세 가지 현재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저희가 AS를 먼저 보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지난주 포트폴리오 수익률부터 보죠. 자, 김상균 팀장님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모베이스 10%, 이렌텍 지난주 금요일날 쪽지 주셔가지고요. 매수 가격 불러주셨고 그렇게 해서 편입이 되었습니다. 코덱스 레버리지도 10%, 요거는 제가 기억이 나네요. 지난주 시간 딱 일주일짜리로만 11,500원 오면 팔 거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이제 수익 실현이 들어갈 타이밍에 온 것 같습니다. 현재 수익률 한번 볼게요. 자, 모베이스가 수익률이 5%, 사실상 사고 나서 조금 밀려서 그랬었는데 그 다음날 곧바로 상한가도 가졌죠. 오늘 10% 정도 비중 확대를 하실 생각이신 것 같고요. 레버리지, 그렇죠. 거의 목표가도 기간 내에 왔기 때문에 5% 가까이 수익 보고 이익 실현 사인을 내셨습니다. 이렌텍이 지난주 금요일 쪽지가 와서 산 그런 종목이 되겠는데 이 종목도 상한가를 그 다음날 바로 가져왔거든요. 자, 지금 일주일 만에, 일주일도 사실 안 됐는데 11.5%는 이렌텍이 수익률 1등인데 이 종목 또 오늘 모베이스와 함께 10% 더 사시겠다고. 와, 축하드려요. 이런 속도로 가면은 뭐 1억 금방 만들어지겠는데. 근데 또 주식이라는 게 뭐 오늘 당장 내일 오를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실적 자체를 두고 본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년 이후에 실적이 좋아진다면 내년까지 길게 끌고 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뭐 10%, 20% 수익보다는 뭐 50%, 100% 이상 수익으로 꾸준히 날 수 있도록 꾸준히 홀딩해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하나 AS 받아볼게요. 예, 모베이스 먼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휴대폰 케이스를 만든다면서 지속적으로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과거 포트 같은 경우 약 150%의 수익이 난 상태로 현재 새로 새로 종목에 편입을 했지만은 아직까지 내년 실적을 봤을 때는 퍼 3점 몇 배에서 4점대 구간밖에 안 되는 아주 저평가 구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휴대폰 케이스 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모베이스 같은 종목도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지만은 아직까지 상승할 지금 가격에서도 충분히 2배 가까운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차트를 보게 될 경우에는 모베이스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부담스럽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은 차트 자체를 어느 정도는 좀 무시를 해주시고 차트를 보기보다는 기업 자체의 펀드멘털과 기업의 가치, 내년도 예상 실적에 대비해서는 충분히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눌림목 구간이 나올 때마다 오히려 포트 비중을 채워가면서 비중 자체를 늘려가면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더 낫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렌텍입니다. 이렌텍 같은 경우에도 모베이스와 비슷한 모양의 차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렌텍 같은 경우에도 휴대폰 케이스를 만드는 업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에 삼성전자에 납품하고 있는 배터리를 만드는 업체였지만은 올해부터 시작해서 휴대폰 케이스를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렌텍 같은 경우도 내년에 인도와 베트남 부분에서 지속적인 성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렌텍 부분도 올해 실적이 가시화되기보다는 내년부터 실적이 가시화되기 때문에 올해 꾸준히 분할 매수를 해서 비중 자체를 채워서 내년을 기약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렌텍은 좀 길게 보는 종목 역시 모베이스처럼. 예, 모든 종목을 너무 다 짧게 보기보다는 좀 길게 보시면서 장기적으로 끌고 가시는 게 오히려 수익률에서 더 월등하게 뛰어나다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오늘 내일 팔기보다는 꾸준히 들고 가면은 50%에서 100%까지 높은 수익률이 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치 투자, 장기 투자의 매력이기 때문에 꾸준히 홀딩을 하고 오늘 내일 떨어지고 뭐 오르고 이런 거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기보다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실적 자체가 증가하게 될 경우에는 주가 자체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렌텍이 최초 매수가가 한 5,400원 부근이고 오늘 6,100원 정도니까 평단가는 5,700원 부근에서 맞춰지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중은 동일하니까. 레버리지는 이제 원래대로, 그죠? 예,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반등을 노리고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이미 단기적인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이익 실현을 하고 차후에 또 기간의 매물이라든지 시장 수급 자체의 영향에 의해서 하락할 경우에는 다시 한번 코덱스 레버리지를 편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200 종목 지수에 대해서 연연하는 종목이 움직이는 ETF이기 때문에 개별 실적으로 보기보다는 시장 자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어려움과 고난이도 지켜봐야 되는 기술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어떤 분은요, 주식 투자를 내가 하면서 한 번도 상한가에 내 종목이 들어간 적이 없다 하시는 분도 분명 계실 겁니다. 근데 이렌텍 쪽지로 사라고 주셨는데 곧바로 그 다음날 상한가 갔고 일주일 만에 11.5%, 모베이스도 사실은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 출연을 하시면서 약 한 5개월에 걸쳐 150% 이상 수익이 났었던 종목인데 다시 한번 편입한 이후 또다시 수익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새롭게 추천하실 종목을 듣기 이전에 수익 내는 비결, 어떻게 또 종목을 고르시는지, 그럼 이제 물고기 잡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예, 전체적으로 종목을 볼 경우에는 주식 초보자들이 봤을 때는 많이 어렵다. 주식 자체의 밸류레이션이라든지 숫자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주가 자체를 봤을 때는 오히려 주가 자체를 생활 속에서 투자, 피터 린치식으로 투자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휴대폰 게임을 했는데 그 게임을 만드는 회사가 어디에서 만들고 있고 그에 따른 매출 비중이 어느 정도이기 때문에 그 게임 회사에 대해서 지켜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최근 들어 블랙박스 같은 경우에 블랙박스를 장착하게 될 경우에는 보험료가 5% 인하를 해준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블랙박스를 만드는 업체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뭐 팅커라든지 아이나비라든지 파인디지털이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을 지켜보게 되고, 그에 따른 매출 비중이 어느 정도인가, 실질적으로 매출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지, 이 블랙박스가 많이 팔리게 될 경우 그 회사에 대한 매출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를 먼저 파악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회사들에 대한 안정성, 특히 뭐 부채 비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밸류레이션을 비교하시는 게 좋은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활 속에서 가까이 투자할 수 있는 기업들이 오히려 주가 자체가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가까운 뭐 마트라든지 아내분이 쓰시는 화장품이라든지 어떤 화장품을 쓰고 있고 그 화장품이 얼마나 유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매출에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게 될 경우에는 큰 심루타, 템베거 종목이 충분히 생활 속에서도 나올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식과 연관돼서 생활 속의 투자를 꾸준히 실천하시는 것이 좋은 투자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저는 뭐 엄청난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아주 기본기에서 거의 뭐 국영수 위주로 과외를 한 번도 하지 않고 뭐 점수를 냈다, 뭐 거의 그런 얘기. 주식에서 기법이라든지 매매 스킬이라든지 그러기보다는 오히려 가장 기본적인,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너무나 쉽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패스를 하거나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가장 기본이 되는 실적과 생활 속의 투자가 가장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다 알고 있는데 투자와 그런 연관성을 못 지으셔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려움을 겪었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미 아이디어를 잡아 오셨습니다. 프로젝트를 만들고 이끌어 가시는 우리 김상균 팀장님의 오늘 새로운 추천주 지금부터 공개됩니다. 오늘 종목은요? 예,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KMW입니다. 편성되기 전에 이미 KMW에서 제가 언급을 해드렸는데 KMW 같은 경우도 생활 속의 투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핸드폰들 다 쓰시고 계시는데 그 부분이 LTE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G 부분에 대해서 LTE를 쓰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그 LTE 부분이 VoLTE, 음성까지도 이제 LTE 4G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음성 부분까지 4G로 넘어가게 될 경우에는 RF 안테나를 제외해서 소형 기지국 부분, 즉 응용 부분까지 다 맞춰줘야 되겠습니다. 그런 소형 기지국을 만들고 있는 RRH 부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KMW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든 장기적으로든 그 LTE 시장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뭐 인도라든지 뭐 중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점차적으로 그 LTE 시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KMW가 지속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욱이 이미 어느 정도의 수주가 나오기 시작했고 3분기의 실적이 서프라이즈한 실적이 나왔습니다. 이 실적 부분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고 향후 내년 부분에서 실적을 대비해서도 약포가 약 4점대에서 5점대도 아직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저평가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오늘도 많이 오르네요. 예, KMW 같은 경우에도 기존 종목들 모베이스나 이렌텍처럼 최근에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차트 자체를 보게 될 경우에는 어느 정도 부담스럽고
바로 진입하기에는 어느 정도 무리가 있어 보이겠지만은 요새 이런 걸 사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달리는 말에 어느 정도 집중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달리는 말들도 단기적인 수급이라든지 이런 게에서 올라갔다 보기보다는 전체적으로는 기업의 실적, 펀드멘탈에 의해서 주가 자체가 올라간 거기 때문에 이 펀드멘탈 기업의 실적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마찬가지로 주가 자체도 차트가 무너지지 않고 올라갈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차트와 기업의 펀드멘탈 두 가지를 비교를 한다고 봤을 때는 차트보다는 먼저 1순위로는 기업의 펀드멘탈을 보시고 그 다음에 2순위로 차트를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차트 자체도 아직 무너지지 않고 꾸준히 행보하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추세를 가고 있기 때문에 약 21선에 대응한다고 생각하시고 KMW도 오늘 종가상으로 편입을 해서 분할 매수로 편입을 할 경우에는 내년에서 내년까지 지켜봤을 경우에는 최소 1차적으로 목표가 15,000원을 제시해드리고 그 이상 돌파할 경우도 바로 매도를 하기보다는 주가 자체의 다음 분기 실적을 보면서 목표가를 상향하는 전략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LT 시장이 점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수혜주라고 하시면서 생활 속의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 KMW를 오늘 추천해 주셨습니다. 급등하지만 종가 정도 부근에서 분할 매수, 목표가도 1차로 15,000원 얘기 들어봤는데요. 자, 다행스럽게도 시간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매매한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저희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향후 오늘 당장은 아니지만 이 종목 내가 지켜보고 있다. 예, 저는 많은 종목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많은 종목을 알아야지 종목풀이 많으면 많을수록 다음에 담을 수 있는 종목 구간이 많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목풀을 만들 때는 꾸준히 실적이 증가하거나 과거에 증가했거나 앞으로 증가할 수 있는 기업, 턴어라운드 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생활 속의 투자와 마찬가지로 의류업체 같은 경우에도 4분기의 실적이 좋습니다. 4분기의 실적이 좋은 가장 큰 이유는 여름에는 의류 가격들이 싸지만은 겨울 같은 경우에는 코트라든지 잠바라든지 이런 가격들이 매우 비싸기 때문에 이익률 자체도 어느 정도 올라가고 4분기가 성수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업종 가운데서도 의료에 대한 의료라든지 판매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고 특히 내년도에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인포뱅크라든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블랙박스 시장이 커짐으로 해서 파인 디지털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가 어느 정도 눌림목이 나올 경우에는 꾸준히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서 내년을 기약하시는 것도 좋을 것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파인 디지털은 아까 이제 그 블랙박스 만드는 업체라고 팁을 좀 주셨었는데 인포뱅크는 또 뭐 하는 회사인지 가격대는 어느 정도면 딱 타이밍을 잡으실 거예요? 예, SMS 인포뱅크 같은 경우는 SMS라든지 여러 가지 기업 전체적인 포털 IT 서비스를 하는 업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퀴즈쇼라든지 지금 대한민국 대선이라든지 이럴 경우에 SMS를 발송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서 인포뱅크가 수익이 나는 구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올해까지는 신규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에 비해서 고정비 효과가 많이 들어가면서 실적이 어느 정도는 나오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지만은 내년부터는 실적이 가시화되면서 큰 폭으로 성장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포뱅크와 파인디지털 같은 경우는 약 6,000원 정도 이하 구간에서는 꾸준히 노려볼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종목이 1억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것을 저희가 관심 종목 리스트를 함께 조금 공유해봤습니다. 인포뱅크, 파인디지털 팁까지 감사하고요. 오늘 드디어 KMW를 새롭게 편입하겠다라고 하셨는데요. 완성된 포트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자, 1억 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모베이스 20%, 이렌텍 20%. 레버리지 없네. 5% 현금화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11,500원 일주일 만에 왔기 때문이죠. KMW가 오늘 신규 추천받아서 10% 정도 편입이 되었습니다. 모베이스, 이렌텍은 10%씩 추가 매수가 오늘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모베이스는 이제 수익이 오늘 좀 평단이 높아지면서 수익률이 한 3% 정도로 줄어들게 되고요. 그리고 이렌텍의 경우에는 역시 6% 정도로 수익이 약간 줄어듭니다. 특별히 이렌텍 오늘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평균 단가 자체가 높아졌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KMW가 오늘 종가 부근 7% 정도 급등하지만 오늘 종가 부근에서 분할 매수 들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매수 예정으로 아직까지 수익률에는 반영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 리얼 매매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요. KMW는 다음 주 시간에 수익이 확실하게 매수 가격이 나와서 손익이 계산이 되겠습니다. 네, 일주일 만에 높은 수익 그리고 빠르게 상한가 치는 종목도 골라와 주고 계신데 하지만 장기 투자, 가치 투자하는 프로젝트라는 거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상균 팀장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1억 프로젝트 빠르게 성공하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참고로 매주 목요일 2시 반 이후부터 진행되는 우리 1억 만들기 프로젝트는요. 김창균 팀장님께서 목요일마다 출연해 주시지만 매주 어느 때곤 굉장히 필요하다 싶으실 때 쪽지를 주십니다. 사겠다, 팔겠다. 언제나 오늘자 내일장 일부를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2부로 종가 들고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